우수한 친구들을 이제 골라서 기업과 학생과 대학이 서로 공생하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고용 연계될 수 있도록 8개국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수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실제 상황? 청년들에게 불고 있는 창업붐, 그 이면에는 과연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벤처 1세대와 3세대가 들려주는 성공과 실패, 도전을 거듭하는 파란만장 청년 창업 스토리. 시작은 열정이 돼, 성장은 분석적인 삶의 어떤 도피처로서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업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추진력에 날개를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과 학교, 연구소, 그리고 정부가 하나로 뭉쳐서 끝까지 지원해야만 빛이 보이는 좁은 문, 대한민국 창조 엔진 청년 창업. 청춘들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도전에 우리들은 과연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9월부터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실무 현장으로 뛰어든 대학생들. 머리로 배우기보다 몸으로 먼저 익히고 맡은 바 일을 하나씩 해내면서 각자가 가진 재능들을 다듬고 있는데요. 같이 로테이션으로 조명도 하고 오디오도 하고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긴장감과 박진감이 넘치는 생방송 스튜디오. 10년, 20년 후 미래의 방송을 책임질 새싹들이 선택한 실무 현장. TBS 노포뉴스 박세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으로 만드는 방송을 보면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실전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틀리니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더 많은 걸 알아갈 수 있고 확실히 도움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음향 장비를 가르치고 있는 이권영 씨. 사실 그는 같은 학교 선배이자 올해 3월 이곳에 입사한 신입사원인데요. 잘해서 취업을 했다기보다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취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실습을 마치고 취업에 성공한 동기생은 모두 4명. 과연 올해도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입사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학에서 전공 분야를 공부한 또 경쟁이 있는 친구들을 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또 충분한 기간 동안 일을 해보고 그 중에 더 우수한 친구들을 이제 골라서 같이 선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배움에는 설렘도 있지만 사회인의 고달픔도 있습니다. 야간 근무, 학창 시절에는 미처 몰랐겠죠? 교대 근무 중인 같은 과 친구 황진주 학생과 정일아 학생. 한 명은 퇴근을,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업무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더 기억에도 많이 남고, 그리고 직접 방송을 진짜로 나가는 방송을 하는 거라서 책임감도 더 느는 것 같아요. 이처럼 사회 초년생들이 땀 흘려 배운 값진 경험들은 훗날 창업과 창직이라는 창조 경제의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방송의 범주가 넓어져서 인터넷을 베이스로 한, 모바일로 베이스로 한 1인 혹은 아주 작은 인원의 미디어들이 잘 하고 있고 또 그런 콘텐츠들이 충분히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바뀌는 뉴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창업을 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급변하는 방송 산업 속에서 지역 내 미디어 기업과 창업가가 원하는 산학협력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 연출부터 촬영, 편집, 음향과 애니메이션까지 미디어 전 분야를 특성화시킨 한국영상대학교.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주관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돼 대학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역에 있는 영세한 영상 산업들의 그 경영 능력과 경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즈니스 코칭이라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애로기술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산업체가
대학에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킬러 콘텐츠를 같이 공동으로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수입 모델을 만들고 그림으로써 어떤 새로운 일자리와 고용 연계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지역 대학과 산학 협력 중인 한 미디어 기업. 올 한 해 이 작은 회의실에서는 변화의 씨앗이 싹 텄습니다. 이름하여 기적의 강이라 불리는 비즈니스 코칭 덕분인데요. 보통 실무에서 쌓은 경험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지역 미디어 업체는 고질적인 문제를 겪곤 하는데요. 회사 전체를 경영을 하거나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경영 노하우에 대한 것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부분들을 외부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줄 때에 그 회사는 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마케팅이 주력 사업인 이것은 경영 컨설팅과 함께 대학 교수의 도움으로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받았는데요. 기존에는 제가 개인 사업자에서 코칭을 받은 이후로 법인으로 전환을 했었고요. 회사의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인허가라든지 특허에 대한 부분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코칭 전에는 4개였다면 지금은 12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고, 영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40명에서 지금 80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처럼 아이디어와 기술력, 인재를 융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데 대학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과 창업가를 지원 중인 또 다른 대학. 지난해 산학협력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고 전문 연구실과 인력까지 갖춘 단국대학교입니다. 특히 2년 연속 교육부가 추진 중인 링크 사업단 평가에서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는 산학협력을 하자라는 게 저희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신의 장비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르는 분석을 하는 오퍼레이션 한 분석가들을 많이 초빙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현장실에 나가서 어떤 학생들이 그 기업에 취업하는 확률이 거의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산학협력은 기업과 학생과 대학이 서로 공생하면서 잘 발전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거, 앞으로 그쪽을 또 계속 매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와 협력 중인 가족회사의 고민들에 깊이 공감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기술 문제를 대학 내 전문연구소에서 해결할 수 있게 돕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 단국대학교가 마련한 비책은 바로 산학협력 드림팀. 기존의 교수연구소에 있던 시설과 장비들을 한 곳에 모아서 공동기기센터를 운영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연구원, 행정 담당자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단국대 같이 진행을 함으로써 비용 코스트도 절감이 되었고,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실시간 대응 문제, 불량률 문제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문제점이 해결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구축 기반으로 해서 당사의 매출액 증가까지 이루어지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 업체는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기업의 제품을 납품하다가 문제를 발견했다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조립 공정 과정에서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물을 확인하고자 지금 어디가 들어와 있었고, 이 자체를 이쪽에 보이는 현미경을 이용해서 그 이물이 어떤 성분인지를 찾아서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운영하기에는 장비가 고가이고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저희 학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이 연구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중소기업과 창업가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더욱더 그 기업과 해외 기업과 같이 해서 우리 링크 사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교두볼 삼고자고 해서 아무튼 산업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창조 경제의 날개는 산업체와 대학교, 연구소가 이렇게 함께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진출을 꿈꾸는 창조 경제의 주역,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볼까요? 한 해 동안 세계 시장을 목표로 끊임없이 달려온 예비 글로벌 CEO들,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분들이 입소를 하셔가지고 그동안 사업을 하셨던 것들 또는 이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또 잘 됐던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안 됐던 것은 왜 안 됐는지를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서로 잘 됐던 것들을 공유하고 또 나누는 그런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후속 연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의 성공을 눈앞에 둔 김수종 대표. 과연 그의 노력은 어디까지 닿았을까요? 해외 진출은 지금 현재 13개국의 유통망을 저희가 구축하는 데 일단 목표를 하고 있고, 현재 그 청년 상황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잘 매칭이 되어서 지금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지금 8개국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수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안산과 호남,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그리고 충청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데요. 예비 청년 창업가와 3년 미만의 창업가에게 개발 자금과 창업 공간, 전문 교육은 물론 정책 융자와 투자, 마케팅까지 청년 창업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한 번에 전수하는 곳입니다. 총 3년간 679명의 청년 CEO를 배출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2,114명, 매출액 2,540억, 지적재산권 3,350건의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제품 개발 제작과 테스트실 등 각종 인프라를 활용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바로 실현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입교에 있는 다른 대표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게 가장 사관학교가 자랑할 만한 그런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힘든데요. 제가 의료기기 쪽을 하다 보니까 의료기기 관련 법령 지켜야 하는 법규들이 너무 많고 허가받는 부분 아니면 인증받는 부분, 그 부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지금 볼 수 있어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앞으로 이들이 마주할 수많은 실패와 도전 속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합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 2기 우수 졸업생 이승건 대표. 전직 치과의사가 선택한 제2의 삶은 청년 창업. 지난 4월 단 5주간의 베타 서비스로 금융계와 모바일 업계를 놀라게 한 신흥 강자 이승건 대표와 이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서비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 5초 만에 계좌 이체가 가능하다는 간단한 사실 때문인데요. 네, 토스는 송금하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금액을 입력하고 보낼 사람을 선택하면 비밀번호 인증을 통해서 바로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첫 화면이고요. 앱을 실행하자마자 나오는 이 화면에서 보낼 금액을 입력하고 우선 이체할 금액을 입력하고 받을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바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송금이 완료됩니다. 기존의 은행 이체에서 공인인증서나 계좌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나 OTP가 필요했던 거와는 달리 비밀번호 입력만으로도 안전하면서도 간편하게 보낼 수 있다. 이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국내 금융 서비스 시장은 창업 기업들이 진입하기 힘든 밤이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오히려 벤처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모바일 결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봄 자신들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메이저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영맨들.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젊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화려한 스펙과 높은 연봉을 과감히 버렸다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하려고 하는 일 자체가 실제로 제가 되게 많이 겪고 있는 불편이고, 그 문제를 제 손으로 해결한다는 게 어떤 다른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의미 있는 일들을 재밌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삶도 풍요롭고 안정된 내일도 일이 주는 작은 보람조차도 창업을 향한 이 청년들의 열정을 가둘 수는 없었나 봅니다. 굴지의 기업을 다녔던 직원들과 치과 의사직을 포기한 이승건 대표. 이 청년들을 이곳까지 이끌어온 특별한 힘이 있을까요? 그 20대를 지나오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저는 당장의 어떤 경제적인 안정성보다는 세상을 바꾸고 유의미한 혁신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세상을 되게 많이 바꾸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창업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늘 당당해 보이는 그에게도 쓰라린 패배의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이승건 대표의 첫 번째 실패작은 SNS 친구 공유하기 서비스. 두 번째는 25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꽤 좋은 반응을 일으켰던 투표 서비스. 9번의 실패. 비싼 수업료로 그가 배운 것은 돈과 시간, 자원, 사람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삶의 어떤 도피처로서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업을 하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월스트리트, 여의도 증권가.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100여 명의 증권 관계자들 앞에 선 이승건 대표. 수많은 실패와 도전 끝에 탄생한 자신만의 무기를 소개하는 자리인데요. 이거는 그 기존의 서비스들과 그림이 다른 게 가맹점이 천천히 붙어도 사용자가 이탈을 할 이유가 없죠. 진입 장벽이 높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청년 창업가의 도전은 신화를 남길 수 있을까요?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은 상당히 좀 새로운 세상, 또 앞으로 변하게 되려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그 많은 좀 인사이트를 얻은 그런 부분이고요. 반면에 한국의 규제 사항이라든지 또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 부분이 어떻게 향후에 융합이 돼서 한국에도 뿌리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제 시장 국내에서는 도입기여서 많은 이제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이제 얼마나 의미가 있고 말이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되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되고 더 공부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 이승건 대표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실패를 딛고 재도전에 성공한 청년 창업가들. 특허를 통해서 일단은 사업을 하는 게 그들이 대학 강단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내 벤처로 첫 도전을 시작해 연매출 150억 규모의 기업을 일궈낸 벤처윈스대 기업과 전하성 대표. 지난 2000년 한국과학기술원 학내 벤처 1호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24살의 청년. 14년 후 그가 대학 강의실에 서게 된 사연이 궁금한데요. 학교에서 좀 창업 분야, 우리 학내 창업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배가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겸임교수 제안을 받아서 작년 말부터 이렇게 실제 그 학내 벤처, 후배들의 학내 벤처를 이제 좀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왕 시작하니까 좀 더 잘 해주고 싶더라고요. 주택가에 자리 잡은 한 건물. 주말이면 더 바빠진다는 이곳은 지난 2003년 전하성 대표가 두 번째로 창업한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외식업계 1588과 같은 대표 주문번호를 만들고 콜센터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각 매장에서 고객에게 바로 배달을 하는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 그때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업 자체가 시장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을 개척하는 이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또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늘 해야 하는 상황이었었죠. 그가 처음 사업 아이디어를 냈던 분야는 사실 음성인식 기술이었다는데요. 카이스트 내에서 처음으로 벤처를 성공시켰을 만큼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과기부에서 이렇게 창업을 하라라고 권유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선배들 중에 이제 이게 병역법 위반이라고 해서 군대에 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또 판례로 남아버렸습니다. 소송을 서로 해가지고. 그래서 다 군대에 가는 상황이 됐고, 저도 저희 주주들도 대표회사 군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영권에 대해서 또 제가 지분율이 그때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제 해임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만든 회사에서 정말 해임되는 데 걸린 시간이 한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년 한 4개월을 그냥 제 몸처럼 뛰었었던 회사인데 하루 만에 이제 해임이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심정은 그냥 뭐 아이를 빼앗긴 심정 이 이상이었었던 것 같아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낸 끝에 전하성 대표가 깨달은 한 가지. 기업은 이윤보다 사람을 남겨야 한다는 신념인데요. 그의 도전들 속에서도 그 신념을 찾을 수 있겠죠? 전하성의 도전 하나, 외식업체 통합 마케팅. 4년 전 스마트폰과 뉴미디어 시장에 주목한 전하성 대표는 마케팅 자회사를 창업했는데요. 외식업체의 주문 중개는 물론 SNS, 동영상까지 관리하는 통합 마케팅 서비스. 현재 2013년까지 이제 7년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고, 올해도 이제 흑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8년 연속 흑자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지표로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훌륭한 지표인데, 근데 대부분 플랫폼 사업이 이런 비슷한 지표를 가져갑니다. 올해는 지금 한 150억 매출에 또 이익 구조 같은 경우도 현재 뭐 10% 이상 이걸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하성의 도전 둘, 창업기업 육성. 청년 창업가로 성공한 그가 사람을 남기는 방법은 바로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 지난해부터 40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회사 내에도 창업 지원 본부를 두고 사무실과 기술 협력, 투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작은 저희 사회 환원 이슈가 더 굉장히 컸습니다. 잘하고 기술적으로 어찌 보면 돈을 벌 것 같은 기업과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도와주기 많은 기업과 이게 저희는 근데 후자를 저희는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은 엑셀러레이터 롤 자체가 투자하고 수익을 바란다라는 개념보다는 제대로 도와주고 자기 가치가 상대의 가치한테 잘 전달이 돼서 그거를 배가시킬 수 있는 게 엑셀러레이터의 저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하성의 도전 셋,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만든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소비자와 농가의 직거래를 돕고 큐레이터들은 SNS를 이용해 무자본 창업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인데요. 생산자분과 큐레이터분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 농가에서는 농산물을 직접 저희 플랫폼에 등록을 해주시고 큐레이터 분들은 이 농산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또는 효능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을 그 컨텐츠로서 가공을 해서 홍보를 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농산물 직거래 서비스에는 전국 3,300여 개의 친환경 농가가 등록해 있고 약 950명의 큐레이터들이 활동 중인데요. 사람과 일자리를 남기고 그들의 꿈과 열정을 키우는 전하성 대표의 끝없는 도전. 지치지 않는 그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스피릿이잖아요. 스피릿. 근데 그 기업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고 많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릇을 키워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과 좌절의 순간을 딛고 세상을 바꾸기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 창업가들. 이들이 비상하는 그날까지 국민 모두가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